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탈러입니다. 네,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웹툰 전문가 샘 씨 모셨고요. 네, 뭐 쌤입니다. 네. 아직 어색하네요, 그 호칭 계속. 네. 한 지금 3달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데도 계속 어색하네요. 음. 네. 어쨌든 뭐 저번 주에는 약간 좀 뭐랄까요, 추억팔이, 네. 로맨스 웹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약간 스릴러 웹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작 냄새가 난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순위는 아직 좀 낮긴 한데 네. 현재까지의 폼만 유지하면은 좀 상당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은 웹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환상특급 이승찬 작가의 재앙의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재앙의 날은 네이버 금요 웹툰이고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7개월가량 연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가분들은 다 이게 데뷔작인 작가세요. 그래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시고, 심지어 보통 뭐 작가의 말이라고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 보시면은 네. 그 웹툰 끝난 다음에 작가가 한마디 코멘트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데서 약간 본인 소개를 하시기도 하고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말도 가끔 쓰시는 분이 있으신데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이 잘 되고 다음 작품을 하실 때쯤이면은 조금 더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재앙의 날의 프롤로그는 1955년에 구소련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뭔가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죠. 있어 보이네요. 구소련. 네, 뭔가 미지의. 그렇죠. 6.25 끝난 직후에 또. 그렇죠. 그래서 이 1955년에 구소련에서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과학자가 어떤 밝혀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몰라요. 무언가 비밀리에 남겨진 그런 실험을 하다가 괴물을 만들어 버렸다. 자기가 나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두려워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단순히 뭔가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몸이 터져버려요. 그렇게 죽습니다. 네. 그러고 다시 배경은 2009년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약간 강원도의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넘어와요. 배경이. 그래서 1화의 시작은 그 강원도 바닷가에 정체 모를 괴 물체가 상륙을 합니다. 정체 모를 괴 물체가 상륙을 하는데 이 모습을 마을의 술주정뱅이 한 명이 목격을 해요. 근데 이 술주정뱅이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그렇죠. 네, 뭐 맨날 취해 있고 막 헛소리나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네.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든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이 사람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마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소가 죽어요 갑자기. 근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내장이 모두 파먹힌 채 죽어 있는 걸로 발견이 돼요. 뭐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마을에 또 치매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잘 걷지도 못하시거든요. 무릎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근데 갑자기 멀쩡하게 걸어 다니세요 이분이. 그리고선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주인공인 조정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조정우라는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홀로 그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다들 아는 사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뭔가 이웃사촌 말 그대로 뭐 가족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혼자 살아가도 뭐 옆집에서 반찬도 갖다 주고 뭐 좀 케어도 해주고, 그래서 뭐 사는 데는 뭐 여러 케어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근데 또 이 마을이 강원도의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약간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자체가 이제 뭐 돈 받고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져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오랫동안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왔지만 이 리조트 건설건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약간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러던 도중에 치매 할머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뭔가 변했다는 그 치매 할머니가 알 수 없는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 집에 가서는 당신 남편이 저 집 뭐 옆편네와 놀아나는 걸 봤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의 약간 그 가슴속 근데 이게 또 밑도 끝도 없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이 집 사람이 이 집 그 아주머니가 네. 저 집 사람에 대해서, 저 집 아줌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그 틈에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일종의
약간 그런 거에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그렇죠. 그 웅덩이를 아주 크게 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두 명씩 다쳐 나가고 심지어 죽어 나가기까지 하는데 또 그 근방의 교도소에서 탈옥을 한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좀 약간 복잡해지긴 하는데 연쇄살인범은 사실 전혀 중요한 존재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연쇄살인범의 소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진실은 어쨌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죽은 채로 발견해요. 정말 다 죽어요. 할머니도. 네, 할머니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생 조정우가 네. 유일한 생존자가 돼요. 유일한 생존자가 되지만 살인범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가운데서 아까 조정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고로. 근데 그 사고가 바로 마을 사람 한 명이 누군가가 조정우 부모님의 차에 손을 대서 두 분이 돌아가신 거고 조정우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 이간질했다는 그 치매 할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조정우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죽이기 직전까지 가요. 네. 근데 결국 죽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죽인 걸로 체포를 당합니다. 고등학생. 그래서 조정우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기로는 나는 괴물을 봤다. 근데 그 괴물은 그 외모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괴물이었다. 근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헛소리죠. 쉽게 얘기하면 괴물이 그 치매 할머니의 형상을 했다가 누구의 형상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간질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거죠. 이게 10화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가 프롤로그예요, 사실상. 그래서 조정우가 어쨌든 체포를 당하고 살인범으로서 징역을 살고. 그렇죠. 징역을 살고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뭐 15년형을 받고 들어가는데 감옥에 간 조정우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인 이 괴물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괴물을 목숨이 닿는 날까지 내가 추적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그 10몇 년 동안 준비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같은 그 교도소 안에 그 같은 방 안에 북파 공작원 출신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싸움을 배우고 그래서 뭐 여러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괴물의 행적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괴물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 수십 명을 죽이는데 그 가운데 꼭 한 사람만 살려놔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생존자가 이번에는 조정우였던 거죠. 근데 물론 형태는 계속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 조정훈의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은 약간 외부에는 이렇게 공표가 됩니다. 리조트 건설건으로 마을 사람들이 밥먹을 하던 도중에 결국 죽고 죽이는 사륙극이 되었다. 참극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자살이 발생한다든지. 근데 한 명의 생존자가 역시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정훈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 이런 수법은 그 괴물의 소행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장이 네. 공장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한 명만 빼고 다 죽습니다. 공장 안에서. 근데 이것도 역시 괴물의 소행인 거죠. 괴물이 그 사장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우가 조금씩 그 괴물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출소를 해요. 네. 출소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괴물을 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을 추적해 나가고 근데 추적을 하면서 괴물을 추적하는 것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력자를 만나기도 하고 조력자도 있는 반면에 약간 아까 구소련에서 모든 게 프롤로그가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러시아 정보원도 이 괴물을 추적해 나갑니다. KGB가. 네, KGB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우가 괴물을 쫓는다는 걸 알고 조정우를 죽이려고 해요. 아직 KGB가 왜 괴물을 쫓는지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사람이 그 괴물을 추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재밌겠다. 이 괴물은 무슨 존재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렇죠. KGB는 왜 이 괴물을 쫓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전개가 지금 7개월 가량 됐는데 아직 전개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한 10분에 온 것 같네요. 네네네. 지금쯤까지가 딱 프롤로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딱 뭐 제목도 그렇지만 그 몬스터 느낌이 물씬 납니다.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 저도 뭐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 그 10화까지의 그 마을의 참극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이 조정우가 그 괴물을 추적해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그 몬스터의 분위기가 유사하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댓글에 그런 댓글들도 그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그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는
그 몬스터는 정말 사람이잖아요. 사람. 네. 초자연적인 형상이 아니라. 근데 이 재앙의 날에 나오는 괴물은 좀 외모를 자유자재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그런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좀 취향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올라갈 만한 웹툰인 것 같은데 좀 하위권인 게 상당히 아쉽긴 하거든요. 네.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린 웹툰이 꽤 많았었는데 맞아요. 이게 좀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나중에 좀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좀 가지고 역시 웹툰 싶긴 전문가십니다. 합니다.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만하고요. 네. 좀 소위 말해서 그런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도 처음 10화는 약간 좀 모지 싶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그 연쇄살인범이 굳이 나왔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살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살짝 쓰인 느낌이고 저는 그 연쇄살인범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뭐 전혀 그렇진 않고요 사실. 어쨌든 지금쯤에 와서는 이게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몰입감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환상특급 이승찬 작가의 재앙의 날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네, 이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세븐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